자, 이제 두 번째 반대 상황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요. 그러니까 환율 관점에서 보면 이론 선물 환율이 실제 선물 환율보다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실제 선물 환율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선물 환율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근데 이거를 또 이제 금리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R-R 스타 하고 수압 레이트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환율부터 먼저 쓰게 되면 이게 환율 나오고 금리가 나오니까 그런 식의 결과를 염두에 두면 이런 식의 팁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FX 수압 레이트하고 이 내외 금리 차를 보고 판단할 경우에 이거랑 부동호 방향이 서로 같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내외 금리 차가 수압 레이트보다 FX 수압 레이트보다 큰 경우 해당되겠죠. 아까는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의 결과적으로 뭐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식의 차익 거래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이 작으니까 이쪽을 매수하고 이쪽이 크니까 이쪽은 매도하고요. 매수, 매도. 선물 매수. 뭐 선물은 매수하든 매도하든 증거금 이외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근데 증거금도 자기의 투자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비용이 아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거래 비용은 들어가지만 증거금은 절대 비용이 아니에요. 투자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선물 거래에서는 전혀 돈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큰 돈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현물 쪽만 보시면 돼요. 현물을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 현물을 매수하고 싶으면 US 달러를 사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사야 된다. 물론 자기 돈 있으면 자기 돈 갖고 사면 되는 거고. 자, US 달러를 이전 US 달러를 이제 팔아야 되는 경우죠. US 달러 팔아야 돼요. 그럼 이제 뭐 주식의 공매도하고 똑같죠. 팔아야 되는데 없죠. 지금 없는 걸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빌려서 와서 팔아야 돼요. 빌려서 와서. 근데 달러를 빌려서 달러 마찬가지로 주식을 빌리는 것처럼 여기서도 달러를 빌려서 그거를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갚으면 되는 거죠. 달러를 상환하면 돼요. 물론 이제 이자까지 합쳐서. 자, 그래서 달러를 매도해야 된다. 그럼 달러를 빌리면 되는 거예요. 달러를 빌려요. 물론 자기 달러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달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뭐 빌릴 필요 없죠. 그러면 달러 예금에 들어갈 테니까. 뭐 아까 원화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 예금 인출 금리를 대신 쓰면 되겠죠. 차입 금리가 아니고. 마찬가지 논리예요. 그래서 CI 박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달러를 차입해서 이제 만기 때 달러의 원리금을 갚게 되죠. 이렇게 시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통화로 보게 되면 가로로 보게 되면 달러를 차입한 이유가 그거를 매도하기 위해서, 즉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스팟 환율로 달러를 매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원화가 생기니까 그 생긴 원화 갖고 원화를 이제 운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자산에 투자한다. 예금을 하든지 채권을 사든지 그렇게 하겠죠. 이 거래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상당히 불리해요. 그래서 이 달러를 차입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자기 달러가 있으면 뭐 자기 달러 갖고 하면 되는데 자기 달러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빌려서 달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훨씬 유리하죠.
달러가 자기네 통화인 미국인들은 더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 달러 갖고 들어와서 차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네 달러를 갖고 원화로 환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스타가 상당히 유리하게 되죠. 우리는 차입금리 일수가 경우가 많을 텐데 달러가 많이 부족하니까 차입금리 경우가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차입을 얼마나 또 빠르게 해올 수 있느냐, 상당히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 기회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빨리 차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미 한 발 늦고요. 그래서 금리 면에서도 불리하고, 그 다음에 차입 그 가능 면에서도 불리하고. 그래서 이 경우는 거의 외국인이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거의 손을 놓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나서 이 거래를 해서 돈을 벌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프렌들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화 매도하는 건 너무나 쉽게, 마치 국내 투자자가 국내인이 하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환전을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외환시장에서 달러야 항상 늘 부족한 상황이니까 달러 판다 그러면 안 팔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화를 환전하면 그걸 원화를 운영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수단은 원화 예금하는 거고. 근데 그건 이제 예금 금리는 항상 대개 경우에 채권 수익률보다 낮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채권 시장을 아는 사람들은 예금을 안 하고, 그래서 국채를 많이 사게 되죠.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요즘 같이 0.5% 갖고서 이 은행 저 은행 돌아다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채권은 그 정도 0.5% 차이는 쉽게 더 주기 때문에요. 채권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죠. 단 기관 투자가 아닌 경우. 채권 시장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원화를 운영해서 원리금 생기게 되면 그 돈 갖고 다시 환전을 해서, 달러를 빌렸기 때문에 달러를 상환해야 되니까. 외국인들 같으면 상환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그 돈을 예금을 한다, 원위치 시킨다. 그런 거죠. 그래서 포기했던 그 금리까지 다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예금 금리가 되고요. 자, 박준희 교수님 책 190페이지 예제 5 가시면, 앞에 봤던 그 예제 4하고, 데이터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선물 환율만 바꿔놨어요. 어떻게? 더 작게. 부동호가 이렇게 돼버리게. 아까는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선물 환율이, 아까는 6개월 선물 환율이 1230원이었죠. 이건 1215원으로 낮춰서 이렇게 선물 환율이 저평가된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선물 환율은 아까 똑같은 상황이니까 1223.3원. 그래서 지금 운영 규모를 1000만 달러로 해놨죠. 이건 정해진 건 없지만 그렇게 자의적인 것도 아니다. 하여튼 1000만 달러를 차입해서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죠. 연 10%. 그래서 이만큼의 원화 운영 총 수익이 나오게 되죠. 126억. 이쪽 비용 사이드에서는 달러 원리금을 상환을 해야 되죠. 달러로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화를 달러로 상환을. 그래서 저게 다시 달러를 매수를 해야 되죠. 아까는 달러를 매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달러를 매도했다가 달러를 매수하죠. 매수. 근데 이걸 우리는 해칭을 하기 때문에, 즉 선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즈는 얼마만큼 매도를 하면 돼요? 매수를 하면 돼요? 이거요. 그죠? 이거만큼. 이거를 달러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환 금액.
아니야, 이 원리금 상황만큼, 하면 돼요. 확정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해당되는 것만큼, 달러를 매수하겠다. 매수하는 돈은 126억 확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126억에서 이거를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 달러를 말을 잘못했습니다. 달러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그 달러만큼만 환전하면 되죠. 달러만큼만. 네. 전체 이 126억에서 필요한 달러만큼만 환전하면 되죠. 그래서 환전 금액의 대상은 이 빌린 돈, 달러 빌린 돈의 원리금. 1000만 달러의 원리금, 1000만 달러 곱하기 1 플러스 0.03. 요거만큼. 그러니까 지금 선물 거래에서 선물 계약 사이즈는 1000만 곱하기 1 플러스 0.03. 이거는 이제 달러 원리금이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달러를 US 달러를. 이게 이제 계약 사이즈죠. 선물 계약 사이즈. 이만큼의 US 달러를 매수하는 그런 선물 계약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장 외에서 할 수밖에 없죠. 장내는 딱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 달러 단위 이렇게. 그게 표준화에 안 맞으면 또 안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서 또 거래를 해야 돼. 거래를 못 하고 그 정해진 시점에서만 거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비표준화된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표준화된 장외 시장, 즉 선도, 즉 선물환으로 거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곱하기 달러당 얼마? 1215원. 실제 선물환율이죠. 실제 선물환율. 이걸로 이제 미리 지금 매수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할 거라는 거는 이미 그러니까 이런 그 금액들이 다 언제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다 결정이 된 거죠. 이 시점에. 지금 요 6개월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 지금 이 금액들이 다 이 시점에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숫자는 지금 다 이 시점에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예제 4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추가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거래를 박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지 않고도 수익과 비용 관점에서 달러당 무위험 차익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달러를 차입을 하죠. 그래서 1달러 차입 비용이요. 지금 1달러 여기 운영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1달러를 여기 환전한 다음에, 달러로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1달러를 환전한 다음에요. 1달러를 환전한 다음에 얻는 수익이 원화로 했으니까 1달러의 환율 S0 곱하기 원화금리 1 플러스 R. 이게 이제 1달러에 해당되는 운영 수익이 되겠고, 그 다음에 1달러에 해당되는 차입 비용이 1달러 곱하기 1 플러스 R 스타. 1달러의 원리금 합계 곱하기 그거를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F0.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금액이 무슨 통화로 또 통일되어 있어요? 원화로. KRW도 다 지금 통일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차익을 따져보려면 하나의 화폐로 다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왜? R하고 R스타. 이게 금리가 서로 다르니까. 원화의 퍼센트고 이건 달러의 퍼센트니까. 하나의 통화로 다시 다 통일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R 마이너스 F0에 1 플러스 R 스타. 아까하고 식이 이제 뒤집어졌죠? 아까는 이게 앞에 오고 이게 뒤로 갔는데 이번엔 이게 앞으로 오고 이게 뒤로 오고요. 운영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죠. 아까는 달러를 운영을 했죠.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투자를 했었죠. 지금은 이제 원화 자산에 투자한 케이스니까 이렇게 되죠. 환전을 한 다음에 원화 자산에 투자했으니까 원화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되겠고 이게 이제 비용 달러로 조달을 해서 원화로 환전했기 때문에 달러를 빌린다. 이쪽이 이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식대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달러당 8.5원이 나온다. 그렇게 무위험 차익. 그러니까 그 달러를 많이 많이 빌려서 빠르게 하면 할수록 달러당 8.5원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제 거래를 하면서 자꾸 이게 좁혀지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자꾸 좁혀지죠? 달러를 지금 현물을 매도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떨어지죠, 이게. 그 다음에 선물은 매수하고요. 그러니까 선물 환율은 자꾸 올라가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주문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걸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나눠서 금액을 조금씩 실제로는 금액을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못 들어가고 눈치를 봐야 되니까. 왜냐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부동호가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아까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막 부동호가 바뀌어버리고. 지금 이 시기에 봐서는 처음에 이렇게 이익이 나는 걸로 봤는데 주문하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중간에 거래를 취소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선물 거래는 됐는데 현물 거래가 안 되고 원하는 환율 수준에서 반대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딱 고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되면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게 점점점 좁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는 비용이 더 많아져 버리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여튼 달러당 이렇게 이 무위험이죠. 아까하고 이제 대칭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 경우에도 위험 차익 거래를 한다 하게 되면 이제 금리만 보고 만약에 들어오겠다. 그러면 이제 금리는 당연히 이런 상황이 돼야 되겠죠. 우리 예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R하고 R스타는 지금 안 바꿔놨으니까 그대로 연 10%, 연 6%. 그러니까 R하고 R스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위험 차익 거래를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금리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면 손익분기점 환율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즉 이게 해지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스팟 환율로 달러를 매수를 해야만 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뭐 더 정확하게 하면 선물 거래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서 아니면 자기가 차입, 이제 그때는 이제 차입을 몇 개월 동안 했느냐, 6개월 동안 차입을 했으면 6개월에 갚아야 되고, 그때는 그 기간이 이제 얼마 동안 차입했느냐 하는 거, 차입 기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 운영하는 기간을 결정하는 기간이 되겠죠. 만약에 차입도 안 했다, 자기 돈, 자기 US 달러 갖고 매도를 했다. 그러면 뭐 이 정해진 기간이 없게 할 수도 있어요. 차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율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변하면, 즉 이런 경우에는 환율이 막 올라가면, 이쪽이 올라가면 불리해지는 거죠. 아까 상황하고 틀리죠. 일단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았는데, 이쪽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원하는 방향은 환율이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환율이 계속 지금 올라간다. 그러면 청산을 안 해버리면 돼요. 언제까지? 자기한테 유리한 환율이 될 때까지. 불리하게 변하면 즉 이게 마이너스 상태가 유지가 마이너스가 돼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가 안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 환율이. 그러니까 이 T라는 시점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빌린 돈이 아니라면, 자기 돈이라면, 달러가. 그래서 마치 그 마음하고 비슷해요.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나 오를 때까지 안 판다. 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뭐 오른다. 그러면 물론 오른다 그래서 다 손해 보는 건 아니지만 손익분기점 환율이 나올 테니까 그걸 계산해서 손익분기점 환율보다 올라간다. 그러면 손해니까. 그럼 손익분기점 환율보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마냥 기다리겠다. 그때 거래를 청산시키겠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그만큼 쉬운 얘기인가요? 주식을 샀는데 떨어진다. 그럼 다시 오를 때까지는 안 팔겠다. 이게 뭐 생각처럼 쉬운가요? 그러면 뭐 주식해서 돈 잃는 사람 아무도 없게?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근데 하여튼 시장에 들어갈 때는 다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갖고 들어갔다가 당황하게 되면 자기 예상했던 방향하고 반대로 가게 되면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거래를 손절매를 많이 해요. 이러다가 손실이 너무 커질 수가 있겠다. 이게 환율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이렇게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손실이 자꾸 X가 좀 커진다. 그러면 이거를 손절매를 하려고 그러지 마냥 두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야. 특히 와인시장 같이 이렇게 환율의 예측이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외환시장 같은 데서 함부로 바이 앤 홀드를 하겠다. 달러를. 그런 식의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손익분기점 환율을 알 수 있죠.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요 시점에서의 스팟 환율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가? 똑같겠죠? 순서만 뒤바뀌었지. 똑같은 거니까 이것도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스타. 결국 손익분기점 환율은 6개월 시점에서의 만약에 해지를 안 한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환율은 이런 선물환율이죠. 이 경우에는 올라가면 손해볼 테니까 즉 이 손익분기점 환율 이하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불리해지는 거니까 환율이 떨어져야지 유리해지는 거니까 손익분기점 환율 이 환율 이하로 떨어져야 이익이 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IRPT로 돌아오죠. IRPT 판단 기준이 투기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국은 차익거래에서 쓰이는 이 이론 선물 환율이 결국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IRPT가 모든 의사결정에 투기 거래를 하는 사람이건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이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여기서 이제 투기 거래를 한 거는 이제 환율 입장에서 본 거예요. 환율 입장에서. 금리 입장에서 본 사람이면 이건 금리 차익 거래라고 자꾸 하는 거죠. 이게 스팟 환율을 쓴다 그래도 그냥 위험 차익 거래라고 그냥 위험 차익 거래. R과 R스타의 차이만 보고 들어와서 R이 더 크겠다. 이렇게. 우리 얘는 지금 딱 맞게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크니까 그 차이를 먹겠다. 그래서 차익 거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균형식으로 이제 압력이 작용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자기가 하는 액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압력이 강하냐 세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균형에 도달할 수도 있고 늦게 도달할 수도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법은 달러를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자기 손에 일단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달러가 없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한 그런 거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상당히 유리하다. 금리 면에서도 빌리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 인출할 수 있는 그 금액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빌리지 않고 자기 예금을 갖고 사용한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금리로 판단한 거죠. 내외금리차라고 하는 거예요. 내외금리차. 그래서 내외금리차가 무조건 난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FX 스왑 레이트하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그렇죠? 내외금리차하고 FX 스왑 레이트가 서로 맞지 않아야 차익거래를 유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차이 나면, 무조건 이거 특히 이제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주 크게 차이 난다 그러면 뭐 환율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이 정도 크게 차이 나는데, 환율에서 아무리 자기한테 불리하게 변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돈을 자기가 못 벌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환율이 그런 식으로 이미 다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FX 스왑 레이트, 그러니까 선물한 시장, 현물한 시장, 이게 딱 균형이 맞게끔 환율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가 크다 작다는 아무런 의미가 결국은 없는 거야. 크다 작다는. 딱 외환시장에서 이게 조정이 돼서 이렇게 균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차이가 난다는 게 뭐 저금리다, 뭐 고금리다, 이렇게 뭐 레벨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즉 FX 스왑 레이트하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내외금리차, 이쪽 금리가 높고 이쪽 금리가 낮고,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용할 만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차이가 크다 그런 얘기 할 수 없다. 아무리 커도 이게 균형식에 딱 맞으면, 그러니까 실제는 균형식에 거의 맞게 되겠죠? 안 그러면 차익거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이가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외환시장에서 환율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차익거래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 차익거래자들의 역할이 바로 시장 가격을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굳이 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들을 하죠? 왜? 차익거래라고 하는 무위험 차익거래죠. 있잖아요. 이삭죽기라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런 공짜 돈들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그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런 완전히 무위험, 그죠? 수익률이 도대체 몇 %예요? 차익거래는. 차익거래는 이론적으로 수익률이 무한대 아니에요, 무한대.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무한대입니다. 수익률이 무한대인 그런 투자 수단이 차익거래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예에서는 우리 예에서는 지금 내외금리차가 4%가 나죠? FX 스왑 레이트는 2.5%가 지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익거래를 유발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리는 이제 안 변할 테니까 금리는 그대로 있고 차익거래에 의해서 FX 스왑 레이트이, 그러니까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이 어떻게 돼요? FX 스왑 레이트이 4%에 접근을 하는 식으로 작용을 하겠죠. 예제사에서는 이게 거꾸로 됐었죠. 이게 거꾸로 FX 스왑 레이트이 5%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현선물환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해서 5%가 4%에 접근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균형을 찾아 나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얘가 나온 건 이제 그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외환시장 제도, 외환제도와 외환시장이라는 그 책,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이게 이제 표현이, 물론 이제 우리 다 지금 얘기했던 건데, 지금 실무에서 이렇게 선물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론 선물환율과 실제 선물환율의 차이에 의한 그런 관점에서 차익거래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FX 스왑 레이트를 이용해서 금리, 내외 금리차,
FX 스왑 레이스라는 걸로 해서 내외 금리 차를 기준으로 해서 FX 스왑 레이스이 내외 금리 차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중심은 내외 금리 차예요. 금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차익 거래를 유발한다,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실무에서는 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스왑 레이시 내외 금리 차보다 작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직전에서 봤던 그 예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실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2005년부터 2010년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내외 금리 차, 지금 CD-리보, 지금 여기서 이 사례에서 이건 뭐 실제 사례예요. 그래서 이 선물 환율이 연 마이너스 스왑 레이셔 연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3개월 선물한 대상으로 차익 거래가 들어온 거죠. 지금 내외 금리 차는 리보 금리 연 6.6%. 리보 금리요. 그러니까 원래 리보 금리는 유로 달러 예금 금리죠. 유로 달러 예금 금리. 그러니까 차익 금리가 아니에요. 예금 금리죠. 예금 금리. 차익 금리는 요거에다 플러스 스프레드를 더해서 이제 자 6.06%.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통한증권 3개월물 수익률을 쓴 거 6.6%. 여기서 왜 통한증권 3개월물을 썼을까요? 그러니까 원화자산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지금 원화자산에 투자한다고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리보 금리로 US 달러를 차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화자산에 그걸 다시 환전해서 이제 원화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원화자산에 CD보다 통한증권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CD 금리보다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통한증권 이 단기 채권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게 통한증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3개월만. 여기서는 또 지금 CD-2%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CD 수익률이 좀 더 높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조금. 하여튼 추세적으로 보면 이게 내외 금리 차가 지금 위에 있는 선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요 FX 스왑 레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환을 외국인들이 역외 시장에서 역외 선물환 시장 NDF 시장이요. Non Deliverable Forward라고 역외 선물 시장에서 선물환을 이용해서 거기서 선물환을 하고요. 물론 현물환 시장은 뭐 국내 외환 시장을 이용하고 그래서 현선물 거래는 그런 식으로 해서 NDF 스왑 레이트가 이렇게 계산되고 이걸 보면 지금 상당 기간 굉장히 2005년부터 2010년이니까 지금 또 몇 년 동안 이런 갭이 지금 벌어졌는지 몰라요. 물론 이 갭이 낮다 그래서 무조건 차익 거래가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거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에서도 봤듯이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찰 비용 때문에 반드시 그 부등호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등호가 아니어도 차익 거래를 유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래 비용까지 다 계산하면 돈 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거 굉장히 큰 차이였다. 그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상황이 지속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꿔지려다 하다가도 확 넓어지고요. 또 메꿔지려다 하다가도 넓어지고 이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넓어져요. 그래서 이 차익 거래 기회가 이 기간 동안에 보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 갭이 잘 안 메꿔지고요.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 사정이 별로 안 좋을 때 그때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조달한 방법은 달러를 빌리든지 아니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야 되는데 뭐 달러가 별로 없고 달러가 귀하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갭이 메꿔지지 않고 오랫동안 갭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또 통환채 거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FX 스왑 레이트하고 내금리 차 이 그래프를 봐서 이제 갭을 보고서요. 그 갭을 보고 물론 정확하게 이제 거래를 할 때는 갭을 갖고 계산하면 안 되고 돈은 정확하게 계산돼야 되는 거니까 FX 스왑 레이트하고 관계는 정확한 관계식은 이거죠. 이거하고 IRPT식이 FX 스왑 레이트의 관점에서 쓰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이제 근사치고 실제 정확한 건 이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를 하면 이쪽 지금 우리 그림에서 보이는 내외 금리 차하고 뭐 NDF 스왑 레이트 뭐 이렇게 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벌어질 때 차이가 굉장히 벌어질 때 이게 통환채 거래량이라고 하면 이렇게 갭이 벌어질 때 통환채 거래량도 동시에 갑자기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통환채. 그러니까 이 통환채 3개월 물짜리, 그러니까 뭐 3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NDF의 만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 거래하고 통환채 시장하고는 상당히 그 연계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환채 거래가 갑자기 확 늘어났다 그러면 분명히 거의 이런 모습일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차익 거래. 지금 금리 차익 거래가 끝났는데 금리 차익 거래 끝났다 그래서 IRPT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환위험 해칭 이 기초자산이 그 외환인 경우에 해칭은 뭐 이미 다 해지 거래에서 일반적인 선물 해지 거래에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어요. 수출 기업, 뭐 수입 기업, 뭐 달러를 뭐 수출 대금으로 달러가 들어오는데 뭐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걸 염려해서 미리 뭐 매도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예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걸 왜 다시 불러드리냐면 이 환위험을 해칭할 때 IRPT 그 식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식이 이용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해칭은 선물이 아니고 현물로도 가능하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US 달러가 가치가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고 여기서 미래 시점. 이 시점에서 가치가 하락할 것 같다. US 달러 가치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달러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불안에 떨지 말고 그냥 지금 바로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주식이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불안에 떨어요. 그냥 지금 팔아버리면 되는 거지. 마찬가지 논리죠. 근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US 달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수출 기업 같은 경우 지금은 없고 들어올 것 같다. 들어온다. 6개월 후에 만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래도 파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미리 파는 방법이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제 미리 판다는 게 바로 선물 매도 아니에요? 현물도 미리 팔 수 있다. 어떻게 팔면 되겠어? 현물. 공매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매도하고 같은 방식이죠. 없으면 빌려서 팔면 되잖아요. 빌려서. 그죠? 여기서 US 달러를 차입하면 되잖아요. US 달러를 차입을 해요. 차입하면 어때? 이때 상환하기로 하고. 그죠?
이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때 차입해서 매도해버리면 되잖아. 차입해서 미리 매도하면 되죠. 이때. 빌려서 미리 매도하면 되죠. 그러니까 대체적인 아이디어. 물론 이제 디테일한 거는 뭐 이제 수치상으로 하면 과연 이 빌려야 되는 금액이 이 금액, 들어올 금액만큼 빌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덜 빌려도 되는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빌릴 때 뭐 금리 같은 것도 뭐 계산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선물이 아니라 현물로도 해칭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매수하는 경우도 달러를 매수하는. 여기처럼 수입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된다. 근데 이때 이제 US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게 걱정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불안에 떨지 말고 이때 US 달러를 미리 매수하면 되죠. 미리 매수하는 방법은 이제 선물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현물로도 그냥 미리 US 달러를 사면 되잖아. US 달러. 사서 갖고 있다가 이때 상환하면 되잖아. 상환이 아니라 이때 그 수입 대금을 지불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단순한 방식이죠? 근데 이거는 익히 우리가 뭘 할 때 이런 개념을 사용했어요. 선물 가격식을 유도할 때, 뭐, 기초자산이 주식이든 뭐, 통화든. 그때 이제 현물 갖고 코스트 오브 캐리 계산하면서, 미리 팔고 뭐, 미리 살 때, 그때 현물을 그러면 미리 사자. 미리 사갖고, 미리 사갖고, 갖고 있다가 딜리버리를 해주자. 뭐, 사야 된다는 거면, 미리 사갖고 그냥 홀딩해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미, 현물을 이용해서 선물을 흉내내 봤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현물 갖고 얼마든지, 선물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현물을 이용한, 뭐, 선물 합성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거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현물을 이용해서 선물을, 합성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딱. 그때 이제 IRPT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조금만 쓰면, 얼마든지 해칭은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선물 뭐 파생 상품이 뭐 어렵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중소기업에서 있으신 분들이 외환 갖고 해칭을 할 때 뭐 파생 상품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하고 막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얼마든지 선물 파생 상품에 기대지 않고도 현물 갖고도 위험을 해칭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있죠? 그래서, 현물을 이용한 해칭이 IRPT를 이용하여, 결론인 거예요. 결론부터서. 합성 선물한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론 선물 환율이죠. 그러니까 현물을 이용해서, 선물을 흉내낸다는 거는 이론 선물 환율을 자기가 만들어내서 이론 선물 환율대로 선물 거래를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다. 실제 선물 환율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현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고 선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알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더 많아지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그러겠죠?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선물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 현물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유리한지 두 가지를 비교를 하려고 그러죠. 두 가지를 비교해서 유리한 방법을 택하려고 그러죠. 양쪽 다 한다면. 그렇겠죠? 이제 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는 거죠. 무조건 또 뭐 위험을 제거한다 그래서 선물이 뭐
고도의 뭐 테크닉이고 뭐 그런 거다. 그런 식으로 뭐 해서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죠. 결국은 돈이기 때문에 돈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어떤 게 더 유리하냐의 관점으로 가는 거지. 어떤 게 고도의 테크닉이냐 그런 쪽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 선물한 시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실제 선물 환율을 이용한다는 얘기고요. 실제 선물 환율을 이용한다는 얘기고, 선물한 시장을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선물을 합성하겠다는 것은 이론 선물 환율을 이용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도할 때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매도하느냐 매도 해지를 하느냐 매입 해지냐에 따라서 어떤 거를 이용해야 되는지 나오겠죠. 하여튼 이거를 이용해서 하면 돼요. 자, 현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현선물을 대조할 때 현물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과 선물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서 항상 비교할 때 나오는 얘기가 이제 증거금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와요. 즉 선물 거래를 할 때 가장 성가시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이 증거금. 그러니까 결국 그 증거금이 뭐 해칭 코스트라고 하는 거죠. 해칭 코스트, 실제 코스트는 아닌데, 그러니까 해칭 코스트.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거래. 자꾸 마진콜을 당하고 그러면, 결국 뭐 증거금이라는 건 뭐 자기 돈이니까 상관없는 건데, 자꾸 또 채워넣어야 되고 또 채워넣어야 되고 자꾸 이렇게 마진콜을 당하면 자꾸 추가적인 자금이 자꾸 필요하단 말이야. 물론 이제 증거금이라는 거는 뭐 투자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뭐 해칭 상황이 되면 자기가 증거금 뭐 마진콜을 안 당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마진콜을 당하면 중간중간에 당하면 끝까지 정산해 보면 뭐 손해 보는 게 없다고 하지만 마진콜을 계속 당해 보면 추가적인 자금이 계속 필요하니까 이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이거 뭐 해칭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현물 거래를 해칭을 하려다가 이건 선물 시장에 매달려 갖고 그냥 막 그거 마진콜 메꾸는데 온 신경이 다 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실제 선물 거래로 해칭을 할 때 가장 장애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통화 선물한 시장을 이용할 때, 거래소 시장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항상 늘 불리한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액의 달러를 갖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외환 딜러들이 이제 거액을 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선물한 시장,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장외, 그러니까 선물환, 통화 선물. 이쪽은 증거금이 있고, 이거 증거금이 없으니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장외에서 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큰 돈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돈을 받아주는 데는 있죠. 통화 선물 시장이죠. 계약 단위 $10,000. 작은 돈부터 한 계약이 $10,00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쪽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증거금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는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래서 증거금을 회피할 수 있다면, 증거금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거액이라 그러면 당연히 장외로 들어와서 증거금 부담 없게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선물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소 시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외 시장이 아니라 거래소 시장에서의 곤란한 점을 얘기합니다. 자, 뭐 이거는 지금 뭐 매도했지 뭐 하는 상황, 뭐 이거는 이미 다 뭐 했던 거예요. 이것도 뭐 매입했지 하는 상황, 이것도 다 뭐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상황을
단기 자금 시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즉 합성 선물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를 실제 선물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처음에 원래 했던 걸 다시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 기억을 생생하게 하신다면 바로 이제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단기 자금 시장을 이용해서. 자, 처음에 이제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요. 그러니까 수출 대금이 나중에 들어오는데 미래에 달러를 매도해야 된다. 그 상황이죠 지금. US 달러 매도.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환율이 떨어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왜요? 이 시점에서 이미 물건은 다 만들어서 보냈잖아요. 이미 비용은 다 나갔잖아요. 뭘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다 나갔잖아요. 원화 기준으로 나갔다고요. 그래서 수출 가격을 다 산정하고 이러는 것도 이 시점 근처에 환율을 기준으로 해서 수출 가격도 자기 마진 붙여갖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달러로 환산해서 달러 표시 가격을 해서 이제 내고를 한 건데 그게 이제 환율이 변해버려갖고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뚝 떨어지면 코스트는 이미 들어갔고 물건 비용은 이미 원화로 해서 다 들어갔는데 그 원화의 수입은 한참 늦게 들어오는데 이때 불리하게 들어오면 달러가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장사에서 이익을 봤다 그래도 환해서 손실을 봐서 장사한 것 다 말아먹는 거죠. 그렇게 돼요. 환관리를 잘못하면. 근데 대개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달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자, 그래서 파생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즉 선물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선물환을 이용하게 되면, 뭐 통화 선물을 이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시장, 그죠? 시장 선물 환율로 달러를 미리 매도하면, 그죠? 현물 시장을 이용한다는 건 뭐예요? 달러화를 지금 매도를 하겠다. 얼만큼 매도를 하면 돼요, 여기서? 아까는 대략 그냥 이 금액만큼 매도를 하면 된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수출 대금의 현재 가치만큼 매도를 하면 되죠. 수출 대금의 현재 가치만큼 미리 매도를 그러니까 수출 금액의 현재 가치만큼 차입을 하면 된다 이거죠. 수출 대금의 현재 가치만큼 차입을. 뭐야? 그러니까 이 금액을 그대로 다 차입을 하면 안 되죠. 차입금리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차입금리를 고려해서 원리금의 합계가 딱 이만큼이 되도록 원리금의 합계가 딱 이만큼이 되도록만 차입을 해올 수가 있죠. 그걸 우리는 이제 그 차입금의 현재 가치다. 이제 그렇게 US 달러의 현재 가치 요것만큼 차입을. 그래서 이게 여기다 이제 곱하기 차입금리를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차입금리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으로 이 차입의 원리금을 정확하게 상환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 현재 가치라는 게 바로 그 의미의 현재 가치를 얘기해요. 현재 가치를 따질 때 금리로 뭐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용되는 디스카운트 금리는 뭐다? 이걸로 차입금리로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박진희 교수님 책 194페이지 예제 6을 보시면 자, 수출 대금이 6개월 후에 100만 달러가 들어온다. M이라는 건 밀리언. 100만 달러가 들어온다. 그래서 선물환을 이용하면 그냥 선물환 계약 사이즈 100만 달러를 그냥 매도하면 되죠. 뭘로? 시장 선물환율로 곱하기 1220원.
그래서 지금 시점에 12억 2천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온다. 는 거를 12억 2천만 원이 나중에 들어올 거라는 거를 지금 오늘 시점에 딱 확정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장사해서 손해보는 일은 없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때 선적해서 보내는 시점. 그러니까 자기 이제 원가 같은 걸 다 고려해서 하여튼 그런 걸 수출 가격을 다 정하고 뭐 달러 표시 다 정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선물 환율까지 그러니까 고려해서 수출 달러 표시 가격을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게. 이렇게 미리 선물 환율로 매도해서 놨을 때 자기가 돈의 수중에 수취할 수 있는 원화 금액을 바로 오늘 확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현물 환율을 이용하는 경우 현물환 6개월로 들어올 달러를 미리 차입한다. 즉 어떻게 하면 돼요? 얼마만큼 차입한다? 자, 차입금리로 디스카운트를 한다. 차입금리로 디스카운트 한다는 게 바로 그러니까 원리금의 합계가 딱 이만큼이 되도록 원리금 합계가 이만큼이 되도록 그만큼만 이때 차입을 한다. 그런 거죠. 그거는 이제 이거의 현재 가치다. 뭐 이렇게. 그래서 100만 달러 나누기 1 플러스 0.04. 그러면 100만 달러 그러니까 자꾸 현재 가치라 그래가지고 자꾸 여러분이 뭐 화폐 시간 가치 또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셀까봐 이걸 이렇게 해줘야 차입금리 0.03 차입금리로 나눠줘야 이게 나중에 원리금의 합계를 계산할 때 그러니까 원리금의 합계를 이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만큼만 갚게 하려면 이때 얼마만큼 빌리면 되느냐 당연히 밑에 차입금리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상세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100만 달러를 차입하는 게 아니고 약 97만 달러를 차입하면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6개월 후에 결국 100만 달러가 된다 이거죠. 원리금 합계가. 그걸 이제 요 수출 대금으로 받게 될 100만 달러로 상환할 수 있다 이거죠. 정확한 금액으로.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차입을 해서 미리 달러를 이제 매도하면 되죠. 미리 달러를. 그래서 현물 요때 이제 현물 거래가 알겠죠? 요 금액만큼 요거를 빌린 금액을 바로 매도를 하면 되죠. 원화로. 그래서 이때 환율 1,200원. 그래서 1,200원을 곱하면 11억 6,505만 원이 지금 내 손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내 손에 11억 6,505만 원. 그러면 이거를 11억 6,505만 원으로 끝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뭐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선물환을 이용할 때하고 지금 두 개를 비교해 어느 게 유리하는 건가? 그거를 지금 비교해 봐야 되는 거니까 선물환을 이용할 때 그 자기가 수취하는 그 금액은 물론 12억 2천만 원이라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 이게 결정되는 금액인데 12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억 2천만 원. 하지만 실제 수중에 들어오는 날은 언제예요? 이날 들어오는 거죠. 12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만기 청산을 해야지만. 자, 그러면 지금 환전한 금액, 이 빌린 돈에 환전한 금액 11억 6,505만 원하고 12억 2천만 원하고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12억 2천만 원은 이쪽이고 11억 6,505만 원은 여기 금액이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억 6,505만 원은 이쪽으로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11억 6,505만 원의 미래가치. 그래서 예금원을 원리금 할게. 원화금리를 곱해줘야 되겠죠? 6개월 5%. 그래서 12억 2,330만 원. 그래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요? 어느 쪽이 지금? 그러니까 금액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수출기업이니까 달러를 매도해서
얻는 금액이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금액이 큰 쪽이 현물환을 이용한 쪽이 금액이 컸죠. 12억 2,330만 원.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을 그래서 이거를 단기자금 시장을 이용한 해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기자금 시장을 이용한 해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을 이용한 해증이 330만 원 더 유리하다. 자, 그럼 이 경우에도 꼭 이거를 이렇게 다 해봐야지만 얼마 유리하냐,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장황하게 이렇게.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선물환을 혹은 현물환을 어느 쪽을 이용하는 게 낫다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사전에 그 판단하는 방법은 이렇게까지 다 해볼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차익거래에서 차익거래 이익을 사전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1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이걸 보기 전에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현물환을 이용한다는 게 선물환을 합성한다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못했지만 지금 선물환을 이용한다고 하는 거는 시장 선물환율을 이용했다고 하는 거죠. 시장 선물환율. 그러니까 이쪽 현물환을 이용했다고 하는 거는 이론 선물환율을 이용했다는 거야. 이론 선물환율.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실제 시장 선물환율하고 시장 F0하고 이론 F0하고 이 관계 대소 관계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론 F0가 더 크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해보나 마나. 이쪽이 현물환 합성, 선물환 합성하는 거죠. 합성했다는 게 이론 F0입니다. 쭉 보시면 이 절차를 보시면 코스트 오브 캐리 했던 방식하고 아주 비슷해요. 예. 자, 그럼 이론 F0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S0에 1 플러스 R 나누기 1 플러스 R 스타. S0가 1200원. 1 플러스 6개월 금리니까 이쪽이 0.05 밑에 쪽이 달러 금리 6개월짜리 0.04 이렇게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223.3 1223.3 이런 선물환율. 실제 선물환율이 그러니까 1220원이었죠? 시장 선물환율 20원. 자, 이런 선물환율이 크죠? 그러니까 이 환율로 매도를 한 거죠? 이 환율로 매도한 게 선물환 시장을 이용한 거고 이 환율로 매도한 게 단기 자금 시장을 이용했다는 표현으로 한 현물환 시장을 이용해서 매도한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지금 숫자도 보면 뭐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려고 좀 그런 것 같죠, 지금? 그죠? 여기에 12억 2천만 원, 12억 2,330만 원? 숫자가 비슷하죠? 예, 숫자가 비슷한 게 아니라 이제 똑같아. 그래서 이 차이만큼 달러당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 선물환이라고 실제 선물환이라고. 마치 차익거래에서 얻는 이익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그런 방식으로 여기 해지거래에서도 실제 선물환을 이용했을 때하고 단기자금 시장을 이용한 즉 이론 선물환율을 이용했을 때하고 그 차익이 그런 식으로 실제 선물환율하고 이론 선물환율의 차이만큼 이익이 나는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론 선물환율에 해당되는 건지. 자, 이 박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 미래에 들어올 달러만큼 달러 수출 대금으로 들어올 만큼 그거만큼이 아니고 그거의 현재 가치만큼 차입을 한다 그랬죠. 그러냐면 거기다가 차입 금리를 곱하면
정확하게 그 수출 대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 현재만큼 차이. 그거를 미리 매도를 하죠. 현물 환율로 매도를 해요. 그러면 원화가 들어오죠. 그럼 원화를 운용을 하죠. 그럼 이때 이제 원화가 수치가 되죠. 그래서 미래에 원화가 안 그랬으면, 이걸 안 했으면, 그냥 있었으면 그냥 선물한 시장에서 미래에 그때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시점에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돼야만 하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지금 수치를 집어넣은 거죠. 수치를 집어넣어 봐요. 그래서 이때 수치될 원화 금액을 지금 1밀리언은 1 플러스 0.03 차익금리가 0.03가 지금 달러 금리죠. 거기다 곱하기 현물 환율 했죠. 왜? 원화로 환전하기 위해서. 현물 환율을 곱했죠. 거기다 다시 예금을 했죠. 원화 예금. 그래서 1 플러스 0.05 했어요. (1 플러스 0.03) 곱하기 1200 곱하기 1 플러스 0.05 단기 자금 시장.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선물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물한 만기 긴 거 같고 1년 넘 안 하잖아. 짧은 거 같고 하기 때문에 (1220) 원. 실제 F제로라는 게 시장 F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F제로. 자, 그럼 이거하고 대칭되게 보려면 달러 1밀리언 곱하기 1200 곱하기 1 플러스 0.05 나누기 1 플러스 0.03. 이건 똑같고, 뒤에 것만 비교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1220원에 환전하는 거고, 이거는 이 환율로 환전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S0죠. 이게 S0. 1200이. 그 다음에 0.05가 R이었죠. R. 국내 금리. 국내 예금 금리였죠. 그래서 1 플러스 R. 여기 밑에 게 $달러 차익금리 1 플러스 R 스타. 됐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야? 뒤에 게 이론 선물 환율 공식이죠. 이게 IRPT식 이론 선물 환율. 그래서 이 뒷식이 그래서 이게 이론 F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IRPT가 상당히 식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는 거죠. 식이 굉장히 편리하게. 그래서 결국은 자금시장 이용을 해칭한다는 거는 이론 F0를 합성한다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그걸 의식한 건 아니지만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결과적으로 딱 그렇게 나오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코스트 캐리처럼 이렇게 돼요. 달러를 현재 가치만큼 미리 매도하고 그걸 다시 원화 예금으로. 그래서 그 돈 갖고 달러를 사면 된다. 자, 그러면 그래서 뭐 결론은 똑같아요. 시장 F0하고 이론 F0 항상 요만큼의 차이. 어떻게요? 1달러당 1달러당 유리한 금액이 그러니까 어떤 게 유리할지 모르죠. 지금 우리 예에서는 지금 이게 더 유리하게 나왔는데
어떤 게 유리하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달러를 매도할 때는 그러니까 큰 쪽을 택하면 되는 거죠. 큰 쪽을 그 환율로 미래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값만큼 달러당 이익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 크면 선물한 시장, 이쪽 크면 단기자금 시장 그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매입 해지를 하는 경우, 매입 해지. 네, 매입 해지를 하는 경우요. 이 경우는 이제 수입 대금을 갚아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는 US 달러를 파는 게 아니라 US 달러를 사야 되는 거죠. 미래에 사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리 매수하면 된다. 즉 선물한 시장에서 미리 매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그 선물 매수.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여기서는 현물을 미리 그러면 매수해서 갖고 있으면 된다. 현물을 매수해서 달러를 매수해서. 근데 현물을 매수할 때 달러를 매수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원화를 이제 이번엔 차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뭐 자기 돈 있으면 자기 돈 갖고 매수하면 되는 거고. 그럼 차입 금리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예금 금리를 하면 되고. 항상 그 얘기는 항상 똑같아요. 자, 그럼 얘 6점, 여기는 교재에는 얘가 없고요. 연습 문제, 얘가 연습 문제만 있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갖고서 얘를 보겠습니다. 4개월 후에, 4개월 후에 1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수입 대금으로. 시장의 지금 조건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선물한을 이용할 경우에, 그럼 선물한을 매수해야죠. 그러면, 4개월 후에 자기가 필요한 원화의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매수하기 위해서 선물 환율을 선물한 시장 이용하기 때문에 그 얼마가 들어갈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죠. 선물한 지금 현재 선물한 계약을 하면 되니까 100만 달러를 사겠다는 매수 계약을 하면 되니까 선물 환율로 지금 1130원이 나와 있죠. 그러면 11.3억 원. 그것도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물한 이용. 현물한을 이용하면서도 그 금액을 미리 확정시킬 수 있다. 즉,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해칭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달러를 매수하자. 지금 달러를. 근데 100만 달러를 매수할 필요는 없죠? 왜? 또 달러에서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달러에서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현재 가치란 말을 사용해서 100만 달러를 매수할 필요 없고 100만 달러를 매수할 필요가 없고 100만 달러의 현재 가치를 매수하면 된다. 어때요? 100만 달러치의 현재 가치를 매수한 다음에 그거를 달러 예금을 하면 이자가 붙을 거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이자가 붙을 거기 때문에 이 달러를 미리 100만 달러가 아니라 100만 달러의 현재 가치를 매수한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게. 여기서 1 플러스 달러 예금 금리만큼 할인한 거예요. 디스카운트 한 거. 왜? 이렇게 해서 원리금 합계가 즉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리금의 합계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려면 내가 그때 얼마나를 예금해야 되느냐. 예금 금리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바로 이제 그래서 현재 가치를, 전체 금액이 아니고 현재 가치만큼만, 예금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입금이, 여기 지금 1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1달러가 아니고, 지금 100만 달러죠, 100만 달러. 제가 잘못 써놓은 1달러가 아니고 100만 달러. 그래서 100만 달러의 현재 가치를 차입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외환시장에서 지금
뭐 예금을 하려면 외환시장에서 사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거기에 필요한 원화 가치는 요 필요한 달러 금액 100만 달러 외화 예금 금리가 지금 연 6%니까 6개월 3%. 이만큼을 예금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달러를 지금, 사야죠? 살려면 필요한 돈은, 원화는 S0. 이 환율만큼 곱해야 되죠? 그게 얼마예요, 지금? 1,100원. 그렇게 해서 나온 돈이 지금 10.78억 원. 10.78억 원을 빌려야 된다. 10.78억. 그래야 이 돈을 빌려야 이만큼을 예금할 수 있다. 달러 이거. 환전해서. 이 환율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만큼 원화를 빌려야 이 환율로 환전해서 이만큼의 달러를 예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의 달러를 예금하면 이자가 연 3%의 달러 이자가 붙어서 4개월 후에 100만 달러가 된다. 100만 달러를 내가 딜리버리 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코스트 오브 캐리. 똑같은 논리가 지금 저기. 자, 그러면, 빌리는 금액, 차입금 다 계산했네.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4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4개월 후에. 예금한 달러 원금은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100만 달러가 되도록끔, 그걸 고려해서 그만큼만 예금을 했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나면 딱 100만 달러가 되는 거고요. 그 돈 갖고 이제, 수입대금 결제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이거를 지금 원화금에, 요 달러를 사기 위해서 이 원화가 필요했는데, 이 원화를 그래서 빌렸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몇 퍼센트에 빌렸어요? 연 12%에 빌렸죠? 그러니까, 4개월이니까, 3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4%가 되겠죠? 원화 차입금리가 4개월 동안에 4%. 그러니까 요 금액에 1 플러스 차입금리 0.04. 이게 4개월 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죠. 11.22억 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 다 끝났죠? 계산 다 끝났으니까 이제, 선물한 시장을 이용하는 게 나은 건지, 현물한 시장을 이용하는 게 나은 건지가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선물한 시장에서 지금 11.3억 원 나왔죠? 현물한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11.22억 원. 토탈 자기가 들어간 돈이, 원리금 다 들어가서 한 돈이. 그러니까 지금 4개월 후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지출해야 될 시점은 지금 4개월 후란 말이야. 4개월 후. 4개월 후 시점에서. 4개월 시점에서 지금 돈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게 지금 유리한 쪽이죠. 지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돈 갖고 지금 달러를 사는 거죠. 이 돈은 지금 예금에서 달러를 사야 되는 거고, 예금 갖고 달러를 사는 거고, 이거는 지금 빌린 돈 갖고 갚는 거고. 돈의 용처는 틀리지만 하여튼 필요한 돈은 그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800만 원 더 유리하다.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계산을 해봐야 하나? 이렇게 박스 다이어그램 같은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해봐야만 하나? 역시 그럴 필요 없다. 그죠? 뭐하고 비교하면 된다? 시장 F0하고 이론 F0하고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이론 F0 S0 곱하기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스타. 아까 여기 써놨던 그 식에서 보면 결국 이 식을 써놨었죠? 이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1100
S0가 1000배. 그죠? 1000배 곱하기 1 플러스 R. 그래가지고 1 플러스 0.04가 그 다음에 R스타. 그죠? 달러 금리. 예금 금리죠? 이게 4개월 동안 0.02%.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 1122원. 122원. 시장 F0는 아까 얼마였어요? 지금 시장에 4개월물 선물한 일이 1130원. 뭐 우리가 봤던 거 똑같죠 또? 11.22억 원, 뭐 11.3억 원. 똑같죠? 지금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딱 100으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하기 좋게 숫자가 그대로 지금 일치하죠? 그래서 저렇게까지 해볼 필요 없이 이론 F0를 빠르게 계산해 보고서 시장 F0하고 어느 게 더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이게 작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더 크면 그냥 선물한 시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건 이제 아시겠죠? 왜 이게, 이론 선물한율을 합성하는 건지. 아까 결국 합성해 냈잖아요.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을 이용한 해칭이 바로, 이론 선물환을, 합성해 낸 거하고 마찬가지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